북한이 비정부기구인 세계백신면역연합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번 5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북한이 몇 주 동안 유럽 대사관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또한 세계백신면역연합의 대변인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각국의 백신 수요를 산출하고 있다면서 곧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죠. 다만 북한이 백신을 신청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은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에 공정하게 보급하기 위한 코백스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앞서 세계백신면역연합은 지난달 선진국이 제공한 자금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코백스 선구매 공약 대상인 전 세계 92개 저소득 국가 중 86개국이 백신 공급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북한 역시 이 선구매 공약 대상 국가에 포함되어 있죠. 북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 대상국은 나라 예산을 통해 백신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코백스 측은 후원금으로 구입한 백신 최소 13억 회 분량을 이들 국가에 공급할 계획인데요. 이 13억 회는 92개 저소득 국가 국민 5명 중 1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죠. 또한 세계백신면역연합 측은 올해 1분기 중 의료 및 사회복지 근무자들에게 충분한 양의 백신이 1차로 전달되고 상반기 중 신청 국가 모두에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신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북한은 이르면 올해 봄부터 백신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북한은 코백스뿐만 아니라 최근 몇 주 사이 몇몇 유럽 국가 대사관들에게 백신 확보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백신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바로 지난달 31일 자유아시아 방송이 독일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해 독일이 코백스를 통해 북한의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을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외교부 역시 백신의 공동 조달 및 공정한 배급을 위한 코백스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죠. 만약 유럽이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게 될 경우 북한과 국교 관계를 맺고 있는 스웨덴을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은 북한과 서로 대사관까지 설치한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스웨덴 외교부는 대북 백신 공급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답변할 내용이 없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까지 약 12,0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수만 명이 격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지만 이미 2019년도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주장은 사실상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북한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백신 확보가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서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특히 과거 사스나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와 비교해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보도가 확연히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5일 한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북한 노동신문은 무려 2,000건이 넘는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루에 6건이 넘는 코로나19 보도를 내보낸 셈이죠. 특히 해외의 코로나19 확진세를 다룬 기사를 제외하고 북한 내 코로나19 관련 보도는 전체 기사 중 약 8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보도는 그간 북한의 행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의아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북한은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2009년 평양과 신의주에 확진 환자가 9명 발생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북한 내 전염병 확진 사례를 보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동신문은 2003년 사스를 비롯해 2013년부터 유행했던 메르스와 2014년 에볼라 등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당시에도 해외 발병 소식과 바이러스의 북한 내 유입을 막기 위한 당국의 검역 조치 등은 간략하게 전했지만 북한 내 발병 보도는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스가 유행했던 2003년 5월 노동신문은 북한에는 사스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전하면서 오히려 북한 자체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기도 했죠. 결국 지난 1년간 노동신문 보도를 전수 분석한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전염병에 대한 북한 매체의 보도 원칙은 폐쇄성과 비공개성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북한은 정책적으로 전염병의 자국 내 확진 사실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코로나19 현황을 국외에 철저히 비밀리에 붙이는 한편 최근에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 국가들을 통해 백신을 공급받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일본 아사히 신문이 북한이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와 접종을 시작했으며 그 대상은 조선노동당 간부와 고위층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에 앞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았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기도 했죠. 바로 지난달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이 중국산 백신이 북한에 공급됐다고 주장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지도부 등 다수 고위층이
북한이 중국이 공급한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힌 것입니다. 물론 보도 직후 러시아와 중국은 백신 공급설을 모두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북한 정권의 특성상 실제 중국과 러시아에서 백신을 들여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세계 백신 면역연합 등 국제기구를 통해 백신 공급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하기에는 백신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북한이 향후 주변 국가들에게 백신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다만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백신을 공급받는 데 걸림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먼저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아직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유엔 등 국제기구들과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백신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특히 지난달 유니세프와 국경 없는 의사회는 올해 북한에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심지어 국경 없는 의사회의 경우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방호복과 방독 마스크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물품 제공에 대해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상황이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진 않죠. 또한 유엔의 세계 각국 원조를 담당하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역시 지난달 발표한 2021년도 인도주의 지원 계획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현장 실사와 점검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북한을 지원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에 있는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역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백신 공급을 위해서는 북한이 태도를 먼저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외부 도움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인도적 지원에 착수할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5일 통일부가 북한이 세계 백신 면역연합에 백신을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더구나 백신 공급 요청을 포함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북한의 대외 메시지가 이번 5일 열린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당대회는 일주일 내외로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이 어떤 소식을 발표할지에 대해 현재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게다가 현재 많은 전문가들도 북한이 과거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해온 사례가 있는 만큼 백신 공급 역시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9년 6월 우리 정부가 북한 영양지원과 보건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세계 식량계획과 유니세프를 통해 지원한 800만 달러를 받은 바 있는데요. 또한 1997년부터 북한에 결핵약을 공급하고 결핵 환자들을 치료해온 유진벨 재단 등 민간단체의 지원도 허락하고 있죠. 결국 전문가들은 전염병과 관련된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북한은 자국의 국가 이익 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번에도 백신 지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처음에는 직접 지원보다는 코백스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화상연설을 통해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과 보급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우리나라 역시 코백스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전반적인 빈곤국가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지원 의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밝혀온 바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인터뷰에서 이 장관이 직접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방역체계로 인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이 장관은 12월 한 행사에서도 언젠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더 많이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서로 나누고 협력해 한반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종식하면 좋겠다면서 대북 백신 지원 의사를 거듭 강조했었죠. 하지만 이인영 장관의 대북 백신 지원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장관이 처음으로 백신 지원을 언급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북한 노동신문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느냐고 주장하면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외부의 협력을 일체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당시 북한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전문가들도 북한 입장에선 어떤 상황이든 한국의 도움 없이 자신들만의 활로를 개척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의 코로나19 협력에 응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불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진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 백신 공급을 요청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하루빨리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남과 북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된 후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죠. 결국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서도 백신 공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이후에는 남북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과의 백신 협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면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북 백신 원조를 추진하기 어렵다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과 함께 백신을 모아서 북한의 주민들도 백신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인 만큼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날이 찾아오기를 희망합니다.